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30일 새벽 1시 39분입니다. 간밤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압사 또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할로윈 행사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린 가운데서 아마도 비탈길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니까 그 위에서 같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짓눌려 가지고 현재 사망 2명 그리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어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20 몇 명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여자가 다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은 어젯밤 10시 15분경 이태원역 해밀턴 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사람이 깔려 심정지 상태에 빠진다든지 해가지고 일대 소동이 벌어졌는데, 소방청은 오후 10시 43분에 대응 1단계, 그리고 금방 이걸 높여 가지고 대응 2단계 3단계까지 발령을 해서 긴급 구조 활동을 벌였는데, 이 소방 차량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인파가 꽉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현장에서 응급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여러 사진에 찍혀 가지고 인터넷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눕혀 놓고 인공호흡을 하는데 그 눕혀져 있는 사람들이 잡히는 화면만 해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런데 50여 명 이상이 그런 심폐소생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중에 몇 사람이 생존했고 몇 사람이 사망했는지는 아직은 집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사망 2명 그리고 20명이 심정지 상태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다가 인파에 밀려 균형을 잃고 넘어졌던 정모 씨 26살인데, 이 사람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 아래에만 서너 줄씩 사람들이 깔려 있었는데 저는 비교적 앞에 사람이 많지 않아 빨리 구조되었고 다리만 부상을 당했다면서 체감상 사람들에게 깔리고 1시간은 있다가 구조대가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유명인이 등장하자 인파가 갑자기 한 곳으로 쏠리면서 사람들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그 위에 덮치고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목격자 A씨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줄에서 한두 명이 넘어지더니 차례로 사람들이 쭉 넘어졌다. 유명 인플루언스가 오면서 아예 통제가 안 됐다 라고 했고, 다른 목격자 B씨는 일부 여성, 노약자 등 앞줄에서 넘어졌는데 일부는 사람들이 계속 넘어지며 깔린 채 빠져나오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오늘 새벽에 비상조치를 발령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용산 대통령실로 와서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지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장으로 출동해서 사고 수습을 지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너무나 패턴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압사 사고가 이번보다 더 큰 압사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1959년 7월 17일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그때 연예인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3만 명이 몰렸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입구로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당시에 67명이 압사를 했습니다. 1959년 7월 17일 저는 그날 낮에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 스탠드에 있다가 일찍 집으로 오는 바람에 이 사고를 면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1월 26일 구정을 앞두고 서울역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다가 그 호남선 목포행 열차를 타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달려서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31명이 죽은 적도 있고, 최근 한 달 전쯤 되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축구를 하다가 그 서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난투극을 벌리면서 그라운드로 뛰어 들어가니까 경찰이 최루탄을 쏘았는데 그 최루탄을 피해 가지고 또 입구로 달려가다가 깔려 가지고 100명 이상이 죽은 적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축구장에서 가끔 이런 압사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거 참 아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광화문에서 지금 좌우 대결처럼 벌어지고 있는 이 시위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압사 사고가 안 났는데 이거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는 그런 대중 집회장에서는 무슨 거기서 누가 소리를 지른다든지 난동을 부리면은 그 서 있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가 있고, 넘어지면은 반드시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넘어지니까 이 압사하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났는데 앞으로 특별히 이 광화문 집회에서 주최자들이 이 점을 환기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로윈 데이는 뭐 미국에서 주로 하는 행사인데 젊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태원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비탈이 많아요. 그쪽으로 몰렸고, 또 최근에 야외에서는 노 마스크라고 하니까 해방감도 느낄 겸 해가지고 몰려다니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사실상 정부나 뭐 이렇게 시청에서 막아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렇게 몰려다니는 쪽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람 속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은 그냥 떠밀려서 마치 자기 발걸음도 아니고 떠밀려서 그냥 허공에 발을 딛는 식으로 해가지고 밀려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파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그런 대중 집회 한번 가보면은 아는데, 거기에 갑자기 무슨 어떤 일이 오늘 보니까 유명 인사가 나타나니까 그 사람 보기 위해서 몰려가다가 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럴 때 긴급 심폐소생술에 대한 훈련도 우리가 좀 평소에 받아 놓을 필요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또 경찰청장, 소방청장,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 각자 열심히 지시를 내리고 하는데, 이럴 때 지시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지시가 많이 내려오면은 아랫사람은 상당히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그렇게 수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상황 끝입니다. 뭐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난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지금 심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앞으로는 이 할로윈 데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서울만 이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행사, 더구나 외국 풍습입니다. 외국 풍습을 받아서 행사를 할 때 어떻게 질서까지 같이 지킬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건 결국 국민의 교양 수준과 관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후진국형적인 사고입니다. 1950년대에 나왔고 1960년에 생겼는데 2022년에 그와 같은 사고가 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지금 다쳐서 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계신 분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